단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시장의 끔찍한 조정. 살아남기 위해선 이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투자 생존을 위한 필수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전쟁, 질병, 지진, 온난화, 역사상 유례없던 혼돈, 지금 모든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크립토,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여러 이슈가 영향을 주면서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격적인 브리핑 시작 전에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은 필히 해두시길 바라고요. 더불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투자자들끼리 구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단체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소통방을 통해 여러 투자자들과 투자 관점을 공유하고 저희 크립토피아의 시장 시황 및 분석 관점 역시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히 참여하셔서 건강한 투자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 브리핑 시작해 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장의 현재 방향성으로 인해 비트코인과 리플 둘 다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비트코인부터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슈 관점, 끝나지 않는 거시경제 리스크. 일단 관세로 인한 가격 변동이 처음 나왔던 것은 지난 3일이었죠.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면서 주말 사이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92,000달러 선까지 급락했었죠. 사실 이때 실시간으로 집계된 파생상품 거래소 등의 청산 물량은 약 20억 달러 규모였지만 바이비 CEO는 관세 이슈로 청산된 금액이 8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크게 파장이 있었는데 다행히 캐나다와 멕시코가 빠르게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고 미국이 2월 4일로 예정되었던 관세 부과를 중지하고 두 나라와 한 달간 협상에 나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은 빠르게 상승해 10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었죠. 중국은 현재도 20% 내외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더 얹겠다고 공표하면서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연되며 시장의 불안감은 다시 커졌고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2천 달러 선에서 다시 미끄러졌고 알트코인들은 BTC 대비 더 높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코인 가격의 변동성을 높였던 또 하나의 이슈는 지난 5일 새벽에 있었던 크립토 짜르 데이비드 섹스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는 이날 디지털 자산 관련 미 상하원 의원들을 모두 모아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시장의 기대는 당연히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산화를 언제 실행하느냐로 모였었지만 크립토 짜르는 이 문제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곧 바이든 정부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박아넣었던 규제 대못을 뽑고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스테이블코인 감독 계획을 담은 구체적인 법안도 함께 공개됐죠. 그리고 기자회견 후 비트코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가 나왔는데 데이비드 섹스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산화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는 백악관 워킹그룹에서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트럼프 정부가 공개한 국부펀드 계획에 비트코인 투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그것은 상무부 장관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기서도 투자자들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만 달러 부근을 맴돌던 비트코인 가격이 기자회견 이후 96,500달러 선까지 하락했고 특히 이더리움 등 몇몇 알트코인은 상당히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어쩌면 크립토 짤의 자신감 없는 답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비축 자산화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죠. 이러한 흐름 자체가 지속되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유입액은 약 15억 달러가량 감소한 상태로서 시장 상승 동력도 지지부진한 상태이죠.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를 그냥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고 아울러 다른 나라들과도 개별적인 관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이번 주 발표될 거시경제 지표 또한 주목해봐야 하는데 12일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이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일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와 함께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연준 인사들의 공개 발언은 12일과 13일 자정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12일 새벽 5시 30분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의회에서 양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논평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 불가 쪽으로 무게 중심을 싣는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죠. 따라서 냉정히 말해 현재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계속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만약 하락한다고 하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지만 상승한다고 하면 크게 상승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에는 거시경제 지표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트럼프 관세 방향까지 지켜보신 뒤에 명확한 시장 방향성이 잡힌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리플 XRP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리플의 전망에 대해 얘기했을 때 긍정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근거 없는 무조건적인 브리핑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역시도 변하지 않는 관점을 유지 중에 있는데요. 바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슈 관점, XRP 투자 옵션, 디지털 증권기업 리시드 대포가 미국에서 XRP 예탁 증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을 알렸습니다. 이번 상품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 웨alth 파트너가 지원하고 미국 통화감독청의 감독을 받을 예정으로서 XRP DR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 XRP DR은 기존의 미국 예탁 증서 ADR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ADR이 해외 기업의 주식을 미국 투자자들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XRP DR은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통해 XRP를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XRP 예탁 증서는 새로운 자금 유입을 촉진하며 해외 시장 접근성 강화, 투자 다각화, 환율 리스크 관리 등의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직접 구매 없이도 XRP의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금융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소리이죠. 그리고 이곳 자체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암호화폐를 이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이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역시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ETF를 통해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XRP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해야 할 것은 실제로 XRP ETF 역시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목요일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비트와이즈, 21쉐어즈, 카나리 캐피탈, 위점트리가 제안한 XRP ETF를 상장하고 거래하기 위해 여러 개의 19B-4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19B-4란 ETF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그레이스케일, 코인시어스 등의 다른 자산 운용사까지 XRP ETF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자산 운용사들은 너도 나도 앞다투어 XRP 관련 투자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행체제에서 최근 암호화폐 전담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면서 보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서, 만약 이들의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과 XRP DR 그리고 ETF 추진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당연히 XRP의 제도권 금융 진입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이 XRP 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었을 때를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물론 현재 XRP ETF가 출시되려면 리플과 SEC의 소송부터 제대로 된 마무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사실상 SEC는 소송을 유지할 수 있는 구심점도 없고 트럼프 정책을 비롯한 여러 대외적인 압박이 크기 때문에 리플 소송 역시도 싱겁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현재 XRP DR 그리고 ETF 출시는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바라볼 수 있고, 시장에서도 XRP ETF가 승인된다면 6개월 내 40억에서 8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예측되면서 비트코인 ETF 승인 후 상승세가 XRP ETF에 비하면 애들 장난처럼 보일 것이라고까지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약 XRP ETF에 하루 약 5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이 1년간 유지될 경우 XRP 가격이 최대 23달러에 도달할 수 있고, 여기에 리플의 기업 상장 IPO까지 합쳐지면 2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 리플이 얼만큼의 가능성을 가진 건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시장의 기둥인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필연적으로 리플 역시도 흔들릴 텐데, 다음 주까지 비트코인이 제대로 안정세를 탈 때까지 지켜보신 뒤 본격적인 물량을 꾸준히 축적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트코인과 리플 XRP에 대해 분석해 보았고요.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이슈 관점, 끝나지 않는 거시경제 리스크, 계속된 관세 전쟁, 그리고 거시경제 지표 발표 등 단기적으로 조정을 겪을 수 있는 이슈들이 많아 다음 주까지는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리플 XRP입니다. 이슈 관점, XRP 투자 옵션, XRP DR, 그리고 XRP ETF와 IPO 등의 기대감으로 최대 2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 다만 시장의 기둥이 비트코인의 단기적 조정 가능성으로 알트코인인 리플 역시도 조정을 겪을 수 있기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안정 궤도에 오르는 걸 확인한 뒤 다시금 XRP 물량 축적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느낀 게 있다면 대응을 하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의 차이가 명확하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응이라는 영역은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전부 다르죠. 저희 크립토피아는 명확하게 현 시점에 대응하는 방법, 그 정답에 대해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필히 해두시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다양한 투자자들과 투자 관점을 나누고 저희 크립토피아의 분석 관점 역시도 같이 공유 받으시면서 건강한 투자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